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익신고자 김태우 씨를 아시죠? 이 공익신고, 참 공익신고란 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공익신고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공익,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발설을 하고 비밀을 꺼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음흉한 흉계들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그거를 못하게, 못된 짓을 못하게 막아주는 그것이 공익신고자 아닙니까? 이 공익신고자 김태우 씨 지금 강서구청장입니다.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 나왔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정권적 차원에서 한다지만 김명수 법원장인데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판사가 누군지, 재판장이 누군지 아마 곧 신문에 날 겁니다. 그 재판장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왜 그런 재판을 하게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공익신고자가 유죄라면 그럼 누가 권력 비리를 갖다 고발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오늘 사설자 제목에 말이죠. 공익신고자가 김태우인데 유죄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누가 권력 비리를 갖다 고발하겠냐? 지금 이렇게 딱 이런 제목으로 걸어놓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또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아니 기밀이 그게 순수한 기밀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해독이 되는 저 사람들의 해독을 지금 독을 갖다가 지금 음모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그것이 기밀입니까? 국민에게 이걸 발표함으로써 유익하다, 공익이 된다 하면 그래서 공익신고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똑같이 기밀 누출이다 이거예요? 비밀. 그럼 누가 공익신고를 합니까? 아니 공익신고란 게 뭡니까? 그러면 유죄 선고 받으라고 공익신고 합니까? 만약에 이 판결을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은 김 구청장은 참 억울하게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게 잃고 안 잃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공익신고자인 김 구청장에 대해서 포상은 하지 못하나마 이런 식으로 유죄 선고를 하느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입니다. 김 구청장이 뭐였냐면 정권 초에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에 수집한 권력형 비위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 30여 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김태우가 아니었으면 감춰질 것이 확 오픈된 겁니다. 이건 죄를 갖다가 세상에다 꺼내준 겁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공익신고자의 그 칭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김태우 씨가 아니었다면은 이런 비리, 소위 유재수 비리라든가 등등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이게 감춰졌습니다. 근데 이걸 폭로를 했으면 오히려 상을 주고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폭로 내용 중 30여 건 중 4건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한 것은 정권의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리고 감찰 무마가 더 위협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 국민의 원성을 받게 됩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공익신고라는 이 관점에서
법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을 모르니까. 판사라고 마음대로 막 판결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참. 그러니까 정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언론에 폭로한 건 불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언론이 뭐 필요하며 폭로가 뭐 필요하며 소위 공익신고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국가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공익신고자라는 보호제도를 만들어 놓고 처벌을 해요? 사법부는 왜 이렇습니까? 권력형 비리는 99%가 내부 고발로 세상에 원래 알려지게 됩니다. 고발자는 당장 권력 내부에 보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 김태우 수사관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예. 따라서 이 고발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언론을 통해서 비리를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공익,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예. 국가가 공익신고제도를 통해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민들을 전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발표를 하는 거니까. 참 김 구청장,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제발 문재인 정부 사람들 내지 문재인의 휘하의 국회의원들 또 문재인 패거리로 알려진 또 어떤 사법부의 일부 극소수 일부 사람들 이런 경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공익신고자는 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자체에서도 이 김태우 수사관을 갖다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엄청나게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요, 공익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면제해야죠. 구청장 선출직으로까지 나가서 선출직 국회 민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됐는데 목을 치겠다는 겁니까? 1심도 쳤고 2심도 쳤습니다. 자, 1심 친 거는 이제 문정권 때 쳤고 엊그제는 좀 이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쳤습니다. 근데 사법부는 김명수 사법부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될까요? 국민들이 지금 이제 눈을 똑똑히 뜨고 봐야 됩니다. 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지금 민주당, 민노총 등등의 극좌파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법원이 판단을 잘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법원이 이런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뭐하러 합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법원은 김 구청장 개인의 비위 혐의를 거론하면서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가장 상투적인 공격이 그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겁니다. 윤영창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울물을 흐리고 농간을 부린 것은 바로 문재인 청와대 아닙니까? 그걸로 밝혀졌잖아요. 나타났잖아요.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블랙리스트, 환경부, 그래서 감방 갔잖아요. 장관도. 그러면 흐린 물을 흐리다고 한 것이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래서 법원은 이번 판결로 한국 사회에 정착되어 온 공익신고 제도에 흠집을 냈을 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공익신고자의 용기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예.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명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수장이 그 죄 없는 임부장 판사를 갖다가 자기의 이상과 뜻과 안 맞는다고 탄핵판에다가 먹이판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그 김명수는 나중에 그런 입장이 되면은 사법부의 입장이 되면은 심판 대상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죄 없는 말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그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 그리고 법치의 가장 정말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안정감 있게 이렇게 바라봤던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을 시켜가지고 뭐 털고 하다 그분이 뭐가 털려 나와요? 에? 그런 일만 벌리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 김 구청장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문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는 그 말을 해서 법원은 이번 판결로 한국사회에 정착된 공익신고 제도에 흠집을 냈다는 걸, 이걸 갖다가 이거는 대법원장 김명수가 명심해야 된다. 잠재적인 공익신고자의 용기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자, 사회를 깨끗하고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법원이 이거를 갖다가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사설자의 요지입니다. 네. 법원은 무언가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